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장영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업무 관계로 제주도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발표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공무 혁신에 지금 현재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실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네. 디지털 공무 혁신 그리고 조직 운영의 새로운 혁신과 사례에 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제가 발표하지만 제 또 발표하는 모습을 또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공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미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IT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변혁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혁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의미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이렇게 심층 자료를 인용을 하자면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은 이 비즈니스의 운영을 디지털 기술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디지털 공무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갑자기 기술 이야기, 그리고 이게 공무원분들 업무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토목공사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삽질로 토목공사를 하였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포크레인, 이 기계가 개발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이죠.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은 이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크레인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로 기업들도,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빨리 기술부터 이제는 이 도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토목공사의 근본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고 포크레인만 도입하고 포크레인 기사만 잔뜩 도입해봐야 아무런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네. 디지털 업무 혁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디지털 업무 혁신이 무엇일까? 네, 그러면은 뭐 화상회의 그리고 가상 환경을 이용한다. 그리고 온라인 협업 툴, 그리고 디지털 기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AR, VR, 가상 환경에서 무엇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재택근무 등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물론 뭐 다 중요한 겁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잠시 유통업 사례를 들자면요. 대형 유통업,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형 마트 중심에서의 오프라인 유통업은 일종의 부동산 개발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즉, 상권을 개발하고, 거기에 개발된 상권에 트래픽을 늘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의미였죠. 네.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러한 고객들한테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이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이 그리고 고객과 상품이 접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때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하고 당일 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즉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때에 배송을 해서 고객이 원할 때 가질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고 고객을 불러들이고 상점을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본질에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디지털 근무 혁신, 단순히 비대면, 재택근무, 온라인 활용이 근본은 아닐 것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히 공무원분들, 네. 그래서 이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한 그 본질적인 일에 조금 더 충실하게, 그리고 그 본질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연구 환경도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25명의 연구원과 행정 스태프이 저희 연구실에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은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상하탑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 연구를 그 연구실에서만 머무는 연구가 아닌 이제 적극적으로 산업에 뛰어들어서 산업의 혁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실제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총 한 100여 명의 이러한 연구 인력들이 있는데 한때는 저희들도 이러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길만 가고 우리가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됐다. 우리가 빨리 따라하자. 일본에서 개발됐다. 상용화하자. 우리도 같이 국산화하자. 이럴 때는 이러한 그 리더가 앞장서고 선단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그 실행 조직은 위에 상부 조직의 이런 명령만 따르는 것이 가장 오히려 효율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나날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정보 공유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선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하고 실제 저희들이 적용을 그 여러 가지 좀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메일 사용 금지입니다. 저희는 4년 동안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메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요. 네. 사실 저도 하루에 이메일을 한 200통 이상 받고요. 그리고 뭐 출장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이메일을 놓쳤다 이러면은 진짜 그거는 뭐 재앙 수준입니다. 네. 자, 이메일이라는 것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이러한 그 전자식 아날로그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이메일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나눈다는 것이 더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메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대신에 그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룰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여기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요. 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여기에 그 노트에다가요. 그러면은 저는 학교 사이트가 어디고 그다음에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노트를 그냥 만듭니다. 자,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은 여기서 제가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제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고 거기서 준비이 어떻고 그 이메일만 하더라도 50통이 넘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바로 링크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장명재 교수가 출장을 가는구나 여기 가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행정 기한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남겨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그냥 자동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바로바로 서로 이메일 그리고 정보 공유 추가로 없이 바로바로 일이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개인 이 사생활 관련되는 건 카톡을 쓰지만 그 외에는
저희도 이러한 뭐 다른 커뮤니케이션, 업무용 커뮤니케이션을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별로 저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정보가 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선임자한테 묻고 선임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간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꽉 막힌 연구원의 교수의 방이었는데 보시면은 마치 뭐 교도소 같죠. 네, 그런데 이 몇 년 전부터는 저희 벽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 배치도 이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다. 후배라고 안 좋은 자리에 앉는다. 그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학기마다 그 순환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저 또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에서 같이 업무를 같이 봅니다. 네, 그만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모든 업무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보가 소유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태 관리를 없앤다. 정보를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리를 드리자면요. 디지털 기술은 단지 활용 툴에 불과하고 핵심의 본질은 충실, 즉 본질은 상호 협업을 하는 그런 효율적 운영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돼 이야기 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 조직의 법률 개정이나 큰 조직의 시스템상 뭐 선행이 되어야 가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크게 엄청나게 뭔가 변화보다는 작은 실행 그리고 작은 실패도 많이 해보는 것이 그 경험이 쌓이고 축적이 되고 그것이 이제 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 보안이죠. 네, 보안 때문에 안 된다. 서로 힘들다. 서로 공유. 네, 그런데 대문에 큰 자물쇠 채운다고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대문의 벽을 허무는 거. 그래서 서로 투명하게 서로 볼 수 있다면은 도둑이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대면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 이런 거요. 네. 근데 사실 비대면 업무가 많으시면은 비대면 업무 자체에 충실할 수 있고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면은 오히려 이 대면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비대면 업무, 그 다음에 이런 근무 혁신이 또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국민들도 응원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정보 공유 그리고 이러한 서로 평등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서로 이러한 같은 위치에서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것도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안 되는 것은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기업과 국민이 지금 현재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미 많이 기업들이 변화의 이 물결 속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 또한 또 행정 또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뭐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자정보 성공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디지털 공무 혁신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보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제언으로는요. 네. 이러한 새로운 사태,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뭐 벤치마킹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외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건 뭐 참고할 따름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시스템을 자신 있게 좀 만들어 가야 될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리더.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뭔가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네. 저 또한 저희 연구 책임자로서 교수로서 학생들 보고 이런 것들은 신입생들 해야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 자신 또한 뭐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배우기 전에 지상에서 훈련을 해봐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걸어 봐야지 수영을 배울 수 있듯이요.
일단 리더분들, 특히 또, 이런 건 10년 전에 해봤다 안 된다. 네. 디지털 세상에서 10년 전은 거의 뭐 조선시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해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즉, 중요한 것은 결국은 리더가 공부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자, 이 피터 주라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기업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상에서 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 피터 주라커의 이야기로 제 강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